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꽃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숨 크게 한번 들이마시시고 네, 이야기 시작하면 숨 못 쉬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듣는 게 더 좋아요. 믿고 듣습니다. 네. 모르고 듣는 게 저도 뭔가 더 충격적이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자, 오늘 동꽃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 한번 들어봐야죠.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네네. 뭐, 심부름센터 그런 건가요? 약간은 그 개념이 다른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오, 해결사?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조금 이제 먼 지역에 계신 현직 자동차 대표님, 대리점 대표님이 영업사원인 시절에 겪었던 일이에요. 오호. 저도 어디서 이 얘기를 듣게 됐냐면은 저희 매장에 고참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입사 동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들었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선배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한 뼘 통화로 이렇게 통화하는 걸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자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좀 크게 방송에 나갔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뒷얘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시기는 90년대 말이에요. 90년대 말이고, 네.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은 크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디테일하게는 좀 그렇고, 대한민국을 4등분 했을 때 우측 하단이에요. 우측 하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이분이 영업사원을 그 당시에는 저희 브랜드가 아니었고 다른 브랜드였어요. 영업사원 일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몇몇 브랜드는 안 그러지만 거의 나머지는 대부분 1년 365일 신규 채용 공고를 항상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를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입사가 좀 어려우세요. 그 외에는 거의 입사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어느 날은 매장에 한 좀 젊은 친구가 들어오더래요. 들어와가지고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좀 면접을 보러 왔다 그러길래 또 신규 채용 공고 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면접 보러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상담실로 안내를 하고 대표를 불렀대요. 그 대표님 왔습니다. 그 대표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온 친구가 보면은 왼쪽 다리가 좀 불편했대요.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조금 반듯하게 걷기는 힘든 그런 친구였고 나이도 보니까는 27살이었대요. 27살이어가지고 남자 나이 27이면은 대학교를 다녔다는 가정하에 사회 초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상당히 질문에 답도 잘하고 좀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더래요, 이 친구한테서. 그래서 채용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사실은 큰 문제 없으면 웬만하면 채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표나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됐건 차를 팔면 그만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계가 사건 사고가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채용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신규 인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회식을 했대요.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저녁에 전 직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주 화제거리는 그거죠. 이제 신입이 어떤 일을 하다 왔고 좀 궁금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선배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나이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27살이고 자라온 환경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쌍둥이 형이 한 명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조금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굉장히 모진 일을 많이 겪으면서 자란 친구예요. 많이 이렇게 조금 회초리도 많이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20살 때 그냥 무작정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얘기를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하고 왼쪽 다리는 사고가 있었어서 지금은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회식을 마치고 한 일주일이 좀 못 지난 시점에서 그 친구가 이제 대리점 대표님한테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저기 죄송한데 제가 매장이 됐건 사무실이 됐건 한 켠을 좀 공간을 내주시면 제가 한두 달 정도만 먹고 자고 생활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네. 무슨 일인데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20살 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돈을 모으기도 힘들었고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실은 지금 찜질방 이런 곳에서 목욕탕 같은 데서 지금 숙식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실은 돈이 제가 떨어져가지고 한두 달 정도만 머물 곳을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온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를 사무실에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 개인정보 서류도 있고 금고 안에 돈도 이제 들어있을 거고, 예. 자동차 매장엔 더더욱이 못 놓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건물 1층에 쓰지 않는 경비원분들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대요.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 그러면은 직원들하고 같이 치워줄 테니까 거기서 생활을 해라. 내가 건물주한테는 얘기를 해놓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그 친구가 쓰는데, 선배들도 이런 이 친구의 과거 이야기나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보고 정말 많이 도와줬대요. 자진해서 점심밥, 저녁밥 사주고 저녁에 그 경비실 그 공간 가가지고 소주 놓고 같이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신 그 대표님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이 챙겨줬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려서 굉장히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든지를 본인은 알기 때문에 더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챙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1년이라는 시간 뒤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그래도 중상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영업사원으로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고객이 판매를 해달라고 부탁한 조금 오래된 저렴한 자동차를 본인이 인수를 해서 차도 하나 생겼고, 원룸도 하나 본인이 잡아가지고 이제 집도 장만을 했고, 네.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연락두절이 돼가지고 나간 뭐 선배죠. 그 친구한테는 직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그 상당히 직급 아닌 직급이 올라간 거예요.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네네. 그래서 매장 내에서는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여름이었대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도 야유회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야유회 일정을 잡는데, 어디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계곡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침 네. 전체 회의 시간에 한 영업사원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셨던 분 중에 친만이가 있으신데, 그분하고 조금 내가 친해져가지고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차로 1시간 반쯤 가면 있는 계곡이다. 계곡인데 거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사람이 알래 알 수가 없는 곳이고, 작은 동네 뒤에 저수지가 쬐까란 게 하나 있고, 저수지 뒤편으로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최하류의 수심은 한 1.5m 정도, 크기는 목욕탕, 냉탕 4개 정도 합친 것만한 진짜 무릉도원 같은 곳이 있다고 자기 얘기를 들었는데, 그곳은 어떻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좀 디테일하게 또 알아봐라.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신만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또 자기가 어찌됐건 총대를 매게 됐으니까 사전 답사까지 다녀온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로 무릉도원 맞고 다른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끼리 진짜 발개 벗고 놀아도 상관없는 그런 곳이다. 너무 좋다. 여기 한번 이번에 꼭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기로 이제 추진이 된 건데, 신만이가 하나 부탁을 한 게 있대요. 네. 거기에 앞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시골에 있는 마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노는 거를 사실은 반기질 않죠. 자기네들이 쓰는 상수원 쪽에서 놀겠다는데 네. 절대 반기지는 않을 거니, 그 옆에 샛길, 그러니까는 쬐까는 오솔길, 산을 살짝 넘으면은 그 계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조용히 놀다 나와라, 이렇게 그것까지 싹 알려줘서 이제 야유회 날 다 같이 차가 4대가 움직였대요. 차 4대가 움직여가지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보는데, 사전답사 갔을 때는 이 신입 들어왔던 친구를 우리가 듣기 편하게 똘비라고 해볼게요. 똘비.
예. 네, 똘비. 이 똘비 친구가 그래도 옆에서 같이 손을 잡거나 부축을 해주면은 충분히 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올라가려고 보니까는 똘비가 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코스더래요. 그래서 네. 자기가 짐이 될 수 없으니까 똘비가 그러면은 가서 다들 편하게 노시고 나는 차 한 대 가지고 다시 나가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한 6시간 정도 후에 몇 시까지 여기를 다시 오겠다. 다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대표 성향이 모두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걸 좀 중요시하는 그런 대표였고 또 직원들도 똘비하고 인간관계가 꽤나 좋아가지고 긁지 말고 그냥 마을로 들어가자. 아니 그 위에 저수지나 계곡이 마을 소유는 아니잖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거기서 즉흥적으로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차를 또 4대가 이동을 해서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네.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마을 지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보통은 그런데 개척교회가 이렇게 작게나마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다고는 볼 수 없는 개척교회 하나가 있어서 그 앞에 또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거기 옆에다 차를 세우고 잠깐 내려서 이제 길을 좀 보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마을 주민분이 나오시더래요.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로 이렇게 다들 오셨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계곡에서 논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못하게 할 게 뻔하니까 여기 저수지에서 낚시 좀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낚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마을 안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되게 단호하게 딱 커트를 치더래요. 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저수지를 들어가는 거를 막을 권한이 이 동네가 있냐고 하면서 이제 좀 따지면서 실갱이가 살짝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네 분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뒤에 차 쪽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차로 다가서더래요. 예. 다가서다가 여름이니까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똘비가 앞에 타고 있었거든요. 조수석에. 야, 너 똘비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이. 똘비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정면만 응시를 있었대요. 야, 너 똘비지? 오랜만에 들어왔네. 너 뭐하고 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똘비는 아예 대답을 안 하고 정면만 응시를 하고 있대요. 뭐야? 그러니까 옆에 예.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그때 팀장이었는데 딱 팀장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똘비를 아시냐고. 사실은 우리 똘비랑 같은 직장 직원들인데 좀 여기서 낚시도 하고 위에서 물장구도 치고 사실은 좀 놀라고 왔으니까 보니까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저희가 오히려 우리가 없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치우고 우리가 나갈 테니까 허락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정중하게 또 드린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근데 똘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호하게 또 거절하더래요. 아니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냐고. 안 된다고. 왜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 옆에 교회 문이 열리더래요. 열리면서 목사님으로 보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네. 나오면서 이거 소란스러워서 나와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묻길래 그동안 얘기했던 걸 또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똘비도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깨끗이 치우고 나가기로 약속하고 올라가서 편하게 노세요 하고서 이렇게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더래요. 근데 이 50대 후반의 분이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니까 더 이상 전혀 따지는 거 없이 그냥 길을 터주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삼겹살도 먹고 뭐 삼계탕도 삶아서 먹고 물장구도 치고 재밌게 노는데 마을 분 한 3분이 이렇게 수박이랑 참외랑 이런 걸 들고 이렇게 계곡으로 올라오셨대요. 계곡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뭐 수박도 먹고 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멀찌감치해서 그 목사님하고 똘비하고 잠깐 뭔 얘기를 이렇게 둘이 나누더래요. 얘기를 좀 나누고 어찌됐건 이제 재밌게 놀고 깨끗이 자리를 치우고 다시 본인이 소속해 있는 시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직원들하고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고 헤어지는데 그 똘비가 팀장한테 형님이라 불렀는데 형님 저녁에 뭐 소주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궁금했대요. 너무. 저 동네를 어떻게 아는지 되게 궁금했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소주 한잔 사줄게 하면서 이제 또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조용한 술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날 이제 똘비가 자기가
온 얘기를 해주더래요, 처음으로. 아까 그 동네가 자기가 살아온 동네래요. 어려서부터 살아온 동네인데 자기는 사실은 입양이 돼서 온 사람이래요. 근데 이 입양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한 9살, 10살 되게 어린 시절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똑똑히 기억을 한대요. 당신네 아들이 30살을 못 넘기고 단명할 건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양자를 한 명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 입양을 해서. 그래서 저 아이가 원래 친아들이 갖고 짊어져야 될 운명을 대신 짊어지면 당신 아들은 이제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그 부모님하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사실 입양이 뭔지도 모르고 디테일한 그런 어려운 얘기를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굉장히 오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라고 해봤자 그 작은 마을 안에 있는 분교 같은 곳이었대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또 자기가 한 11살, 12살쯤 됐을 때부터는 그 마을 안에 있는 교회는 특이하게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본대요. 매주 목요일마다 되게 특이하게 예배를 보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총 3명 정도의 또래 아이들이 항상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를 맞아야 됐었대요. 매주. 예. 매주. 그러니까 이게 채찍 올 때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체벌을 받듯이 항상 회초리를 맞고 그렇게 자기는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마을에서만 똘비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초리를 맞고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상하다고 자기는 성장 과정에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대요. 원래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대요, 그냥. 그리고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이 되고 중학교랑은 진급을 시키지 않았고 이제 산일, 밭일 이런 것만 주구장창 시켰대요. 노예 마냥. 되게 어려서부터 온갖 잡일을 다 하고 그렇게 지내오는데 17살이 이제 되던 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똘비는 17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을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나가본 적 없이 17년을 그 마을 안에서만 일하면서 산 거예요. 나갈 생각도 해본 적도 없대요. 그냥. 근데 타지에서 사람들이 산 뒤로 놀러 왔는데 등산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렸는데 자기 몰골이 너무 누추하고 또 군데군데 상처도 있고 이러니까 좀 대화를 나누게 됐대요. 예. 그러면서 태어난 지 17년 만에 마을 바깥 세상이 있는 걸 알게 됐대요. 이 마을 말고 바깥 세상이란 곳이 있구나.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어쩌면 좀 비정상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호기심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 알았으니까. 그래서 밤에 탈출을 감행을 했대요. 밤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는데 밤에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신발을 신고 무작정 그냥 마을 바깥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서 뛰었대요. 그냥 막 뛰어서 가니까는 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비포장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길이 외길로 쭉 나 있고 바깥으로 그 길을 따라서 한참 뛰어가니까는 이렇게 정자가 하나 나오더래요. 정자가 하나 나오고 그쪽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 오밤중에 누가 확 튀어나오고 자기를 탁 잡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질렀대요. 아유, 뭔가 하고 봤더니 마을 동네 분이시더래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도 얘기를 해준 게 세상에 동네 분이 돌아가면서 마을 바깥쪽에서 쉬운 얘기로 불침번을 쓰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가. 지키고 있네. 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갖고 똘비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달리기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시간에 그렇게 뛰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고 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너 후레쉬도 안 갖고 왔구만.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너 이러다 다친다 하면서 그 동네 분이 똘비 손을 잡고 이 집으로 다시 간 거예요. 예. 집 대문을 딱 들어서더니 예를 들어 똘비 아버지가 뭐 김씨라고 해볼게요. 딱 들어서자마자 어이 김씨! 하고 그냥 소리를 확 지르더래요.
김씨 나와봐, 나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김씨가 자다 말고 무슨 일이야 하고 나오니까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애새끼가 마을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어 하면서 막 소리를 그 오밤중에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그날 밤에 안 죽을 만큼 맞았대요. 안 죽을 만큼 맞았고 그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잘못된 거였더만요. 아이고. 왼쪽 다리가 잘못됐는데 그날 이후로는 대놓고 감시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나갈 생각도 크게 안 하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똘비가. 그러다가 이제 19살이 거의 꺾일 무렵에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네. 그 마을 뒤편에 산에 조금만 얕은 산을 올라가면 작은 동굴이 하나 있대요. 정말 작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 똘비는 스스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써본 거예요. 그래서 2, 3일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내가 챙겨서 밤에 도주를 하자. 어차피 마을 밖으로 나가면 잡힐 것 같고 내가 없어진 걸 알면은 나를 찾으러 올 테니 저 동굴에 이틀 정도 숨어 있자. 네. 그래서 밤에 나가서 그 동굴에서 이틀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혼자서. 나가지도 않고 꿋꿋이 버티면서 이틀의 시간을 보내고 그 뒤로 나 있는 산을 넘어가는데 다리가 한쪽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짐승이 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발로 최대한 기어서 이제 산을 넘고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이렇게 산을 넘는데 사실은 계획이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대요. 이 산을 넘어가면은 다른 세상이 있겠지란 그 생각.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더래요. 그래서 그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깊은 산 중이니까 거기가. 그렇죠. 예. 이제는 돌아갈 힘도 크게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길이 보이더래요. 그 우리가 흔히 산에 이렇게 내놓은 재라고 그러죠. 재 길이 내려가고 이 친구는 처음으로 도로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예. 되게 신기한 눈초리 이렇게 보는데 자동차는 그 마을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는 건 알고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길래 막 손을 흔들었대요.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가길래 그랬더니 화물차가 이렇게 서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그게 아니고 산에서 제가 여기서 길을 잃었는데 사장님 가시는 길까지만 좀 태다 주시면 안 되냐고 그냥 물었대.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아저씨 가시는 데 좀 태자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그분 목적지로 같이 따라온 게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1시간 반 떨어진. 예. 근데 그 지역에 와가지고 그냥 무작정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이 똘비의 계획이에요. 그냥 걷는데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너무 맛있는 향기가 코끝을 스치더래요. 봤더니 중국집이더래요. 그래서 오. 그 중국집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무슨 일을 시키셔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밥 한 끼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한 그릇을 내주더래요. 네. 그래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무슨 일이든 시켜주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먹었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거진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힘든 어린 친구다. 네. 제가 그게 아니고 저도 일을 해서 먹고 좀 여기서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거둬주십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갓 20살 된 애가.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이 그래도 걷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니까 배달이나 뭐 이런 건 못하고 매장 안에서 간단한 서빙 정도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몇 년 숙식도 했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서 구르고 굴러서 자동차 매장까지 왔던 거더라고요. 야, 진짜.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었고 자동차 매장에 와서도 처음에 잘 곳이 없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 경비실 한쪽 치워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차도 있고 원룸이지만 집도 있는 것까지 이 친구가 혼자 일구어낸 거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이분이 진짜 코끝이 시큰하더래요. 아,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참 진짜 존경스럽기도 하고 마음 한편이 되게 애리더래요. 막 아련해지고. 그래서 똘비야, 네가 그런 세월을 살았던 걸 내가 몰랐다 하면서 막 손도 잡고 그날 이후로 밥도 더 사주고 또 자기도 힘든 것도 똘비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지내는데 네. 이분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그 동네가.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동네에 갔을 때 사실은 그 교회 앞에 서 있을 때 위화감을 크게 느꼈대요. 이질감? 일반 교회하고 다른 큰 이질감을 좀 느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아니죠. 근데 그런 그게- 데는. 예. 그게 뭔지를 이제 모르겠으니까 그 네네. 똘비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똘비야, 사실은 네가 당한 거는 그거는 하나의 문화라기 보기보다는 뭐 학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다. 한번 가서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가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나라에 신고를 하든 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단칼에 거절하더래요. 저는 더 이상 그쪽 사람들하고 끊었고 더 이상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형님도 그냥 그쪽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고 생각하기 싫은 기억입니다. 형님도 그만 해주세요 하고 단호하게 끊더래요. 그래서 그래 똘비야 네 생각이 그럼 알았다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돼간대요. 계속 궁금하지. 네. 그래서 친구를 한 명 불렀대요. 친구를 한 명 불러서 그 목요일 날마다 모인다고 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 6시쯤 해갖고 그 마을 이제 바깥쪽에 도착을 했대요. 네. 그래서 차를 좀 멀찌감치 대놓고 조용히 걸어서 그 마을이 조금 내려다 보이게 옆산으로 살짝 올라갔대요. 살짝 올라가서 그 교회가 보이는 위치에서 이렇게 좀 지켜봤대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7시 반쯤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335 교회로 이렇게 모이더래요.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는 교회 위쪽 창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내부가 이제 훤히는 아니지만 이제 드문드문 보이긴 하는데 그 희한했던 거는 교회인데 두 손을 이제 모으는 합장이라고 그러죠. 합장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막 불상에다 절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합장 정도만 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합장은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은 들었고 그냥 뭐 노래도 부르고 아무 크게 이상한 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똘비가 어려서 뭔가를 잘못 판단한 건가 그런 마을 같아 보이진 않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마을 분으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뒤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묻길래 되게 당황해갖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마을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는 사진 찍는 사람들인데 그 마을 구도를 좀 이렇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짓거렸다 그러더라고요. 사진기도 없는데. 네, 그냥 네. 구도 지나가다 너무 마을이 이뻐서 그렇게 둘러댔대요 그때. 그랬더니 마을 분이 너의 마을을 그렇게 숨어서 바라보면은 그게 옳은 일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꾸로 내가 그쪽 집을 멀리서 이렇게 훔쳐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묻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너무 마을이 이뻐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세요. 2번 다시는 오지 마시고. 그래서 보내더래요 그냥.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나왔는데 크게 이상할 거는 없어 보이니까 똘비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다시 똘비한테 갔대요. 똘비한테 가가지고 다음날 야 똘비야 사실은 내가 너 생각해가지고 한번 진짜로 그 마을이 문제가 있나 한번 봤다. 어제 친구랑 가서 봤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하나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 교회에서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 그게 뭐였냐면은 교회 위에는 작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 십자가에서 위화감을 느꼈던 건데 그게 뭐냐면은 밤에는 보통 이제 붉은색으로 우리가 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네. 네온 사인. 그때는 뒤에 마을분이 오셔가지고 황급하게 이렇게 내두르다가 네온 사인이 켜져 있는 걸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만 보고 왔는데 똘비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똘비야 아무것도 맞다 똘비야 근데 내가 이상한 걸 하나 봤다고. 그 십자가가 낮에는 그냥 십자가인데 네온 사인이 켜지면은 십자가 크기가 작아지면서 원래는 십자가가 머리 부분이 짧고 몸통 부분이 길잖아요. 맞아요. 머리 부분이 길고 몸통 부분이 짧은 십자가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밤에는. 역십자가죠. 거꾸로 역십자가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낮에 봤을 때 느낀 잘못된 게 뭐였냐면은 네온 사인이 고장이 나서 꺼진 게 아니고 그 안에 네온 사인 자체가 역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나가는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위화감을 그래서 느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똘비야,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는데 밤에 불이 켜지는데 그게 십자가가 뒤집혀 있던데 이게 뭘 뜻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몰라요, 그런 걸. 예. 그런 건 모르세요. 그 똘비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형님,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형님 마음대로 가셔갖고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형님. 나도 이제는 모르겠고 더 이상 그쪽은 내가 신경을 쓰기 싫으니까 형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형님 마음대로 할 거면서 나한테 와서 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짜증을 확 내고 그냥 똘비가 돌아서더래요. 근데 네. 되게 섭섭하더래요. 어찌됐건 본인이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커서 가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칠을 서먹서먹하게 지내는데 똘비가 저녁 5시 반쯤 됐을까? 전화가 오더래요. 형님 어디셔요? 그러니까 네가 웬일로 또 전화를 했네? 나 오늘 바깥에 있어. 그랬더니 저녁에 술 한잔 하시죠 형님? 그러더래요. 예. 술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만났대요 저녁에. 똘비가 또 자기가 봤던 그 묘한 위화감에 대해서 뭔 말을 해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큰 얘기는 하는 건 없었고 그냥 짜증내서 미안하고 뭐 이 정도 얘기만 하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똘비랑 이제 즐겁게 뭐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술을 마셨는데 술이 많이 취했대요. 많이 네. 취해서 그래서 똘비야 아무튼 형이 미안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똘비가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더 하고 내일 같이 출근하시게요 그러더래요. 네. 마침 술 마신 곳이 똘비 집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근데 똘비 집을 자주 갔다 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똘비야 오랜만에 같이 잠 한번 자자 하고 똘비 집에 가갖고 또 소주 한 병 더 까고 거실에서 근데 거실에서 소주를 먹다 보니까 거실이 이제 작은데 어지러져 있으니까 똘비가 형님 방에 내 침대 옆에다 이불 하나 펴드릴 테니까 자고 아침에 가게요 하면서 이불을 펴주더래요. 그래서 그 이불에 누워가지고 술을 이제 많이 마신 상태니까 자는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른대요. 근데 그날은 술까지 그렇게 먹고 자는데 핸드폰 진동 소리 깼대요. 웅 하는 진동 소리에 이렇게 정신이 좀 깨지더래요. 그래서 무서워 벌써. 아유 네. 이 시간에 누가 전화질이냐 하는데 본인 전화는 아니더래요. 근데 똘비가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화장실로 가더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은 살짝 들었는데 눈 감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똘비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똘비의 발걸음 소리는 원래 저벅 철푸덕 저벅 철푸덕이에요. 한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발걸음 소리가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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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들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미 똘비는 화장실로 쏙 들어간 후더래요. 예. 그래서 아닌데? 똘비가 이렇게 걸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1년을 넘게 지켜본 친구예요, 똘비를. 예. 그래서 이렇게 방 입구 쪽에 앉아가지고 귀를 좀 기울였대요, 똘비가 통화하는 거를. 그랬더니 똘비가 통화를 하는데 통화 내용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왜 나를 아는 척 했냐고. 왜 일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으셨냐고 하면서 좀 짜증을 이렇게 목소리를 죽여서 내더래요. 통화를. 왜 일을 여기까지 나를 아는 척해서 만들었냐고 하면서 짜증을 팍 내면서 어찌됐건 일단은 여기 일은 내가 처리를 할 테니까 내가 또 이동해야 될 곳이랑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싶었대요. 그때만 해도 공포감은 없었대요. 크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호기심이 더 컸죠. 이 사람은. 그 대표님은. 그래서 똘비가 전화를 거의 끊는 것 같길래 다시 자기 자리에 이렇게 돌아누워서 그냥 있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전화를 끊고 현관 쪽에 가고 딸그닥 하고 부엌 옆에 광이 있어요. 그 창고같이 작게. 거기서 뭐 푸시럭 하고 비질 소리도 나고 하더니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방으로 들어와서 자기 옆에다가 뭐 이렇게 푸시럭 하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하는데도 잠은 안 들더래요. 잠은 안 들고 이러고 있는데 똘비가 흔들더래요. 형님 이쪽에서 주무셔. 이쪽에서. 그쪽에 주무시지 말고. 그래가지고 흔드니까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팔로 거기를 툭 치는데 옆에 비닐을 깔아놨더래요. 뭐야? 어? 응? 하면서 이게 눈을 떠가지고 똘비를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올려다 보는데 똘비가 한 손은 뒤로 하고 형님 여기로 누우셔요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똘비 뒤편에 그러니까는 자동차로 따지면 하이그로시 재질,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비치는 재질의 그런 장이 하나가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바깥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불빛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살짝이나마. 거기에 이렇게 비친 거를 봤는데 팔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모양이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군용 칼. 와. 그러니까 일반 과도나 이런 게 아니고 군용 칼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배급받는. 손잡이 쪽에 이렇게 막 콤 나 네. 있는 거 그건가? 예. 와. 그런 군용 칼을 뒤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누우시라고 하는데 누울 자리를 보니까는 김장할 때 쓰는 비닐 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 비닐 이렇게 해놓은 거. 근데 이 비닐만 봤을 땐 긴가민가 했는데 거기 우연히 본 그 칼까지 보니까 이거는 아니란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응 하면서 펄떡 있나갖고 똘비를 확 밀쳤대요. 뒤로.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밀치니까는 뒤로 살짝 밀리는 틈을 타서 막 현관 쪽으로 뛰어갔대요. 그냥.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술 기운에 오해한 거면은 야 내가 어제 잠을 자다가 먼 꿈을 꿨는지 몰라도 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예. 현관 쪽으로 뛰어나가고 현관문을 열라고 보니까 그 이제 동작감지 센서가 있어서 본인이 앞에 딱 가니까 이제 불이 켜지는데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 나가는 곳에 열쇠가 채워져 있더래요. 네. 그 자물쇠로 이렇게 넣어서 돌려야 열리는 열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시건 장치가 되어 있더래요. 또 못 나가니까 뒤를 딱 찾아봤는데 똘비가 이제 대놓고 칼을 들고 방에서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허허 이제 머릿속에 하얘지죠 사람이. 그래서 야 똘비야 왜 그래? 너 지금 너 술이 안 깼냐? 왜 그래? 하는데 똘비가 빠른 걸음으로 전혀 쩔뚝거리고 이런 거 없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데 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삭삭삭 하면 사람이 억하고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아무리 칼을 들고 있지만 몸싸움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심하게 하죠. 예. 진짜로 죽음에 닥친 사람은 안 죽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둘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왼쪽 팔에 큰 상처를 좀 입고 근데 피가 줄줄줄 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고통이 하나도 안 느껴졌대요. 팔에 하나도 고통이 안 느껴졌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자기가 힘을 줬는데 똘비가 뒤로 두세 발 밀린 거예요. 예. 그 틈을 타가지고 거실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닫혀 있었는데 창문으로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냥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근데 똘비 방이 3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열자마자 그냥 몸을 던진 거니까 구르면서 떨어졌는데 골반하고 어깨가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더래요. 그 땅에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일어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일어났는데 고통이 이제 극심하니까는 거의 쩔뚝쩔뚝 하면서 어찌됐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무서우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3층, 2층, 1층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계단마다 동작감지 센서가 있을 거고 불이 켜지더래요. 3층에 딱 먼저 문이 열리면서 불이 켜지고 2층 이렇게 불이 순차적으로 켜지더래요. 그러면 똘비가 곧 저 앞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난 죽었구나. 거기가 조금은 저렴한 외지에 있는 원룸이었고 그 늦은 시간에 자기가 바깥에 나왔을 때는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예.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봤자 답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옆을 보니까는 원룸하고 원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그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쪽으로 일단 들어갔대요. 그냥.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뛰어서는 도망갈 수 없는 몸 상태이고 똘비한테 잡힐 게 뻔하니까 그쪽에 깊이 몸을 숨기고 실외기 뒤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 앞으로 똘비가 싹 지나가는 게 보이더래요.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숨어서 있을 때까지 있은 다음에 나오자. 그래서 버티고 이제 버티는데 팔에서 피도 계속 나고 본인이 몸 상태가 좀 쭈그리고 있어야 되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한참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일어나서 나올라 몸을 딱 일으키는데 그 와중에서도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프더래요. 아 하면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벽을 짚고 더듬더듬 나와가지고 좌우를 보니까 안 보여서 좀 더 길가 쪽으로 나와서 이제 가려고 빨리 여길 뜨려고 딱 보는데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향해서 똘비가 바라보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똘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꼬라지를 봤을 건데 이렇게 사라졌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그쯤까지 좌우를 살피면서 가서 보고 다시 훑으면서 오고 있는 길이었나 봐요. 똘비가. 똘비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아,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싶어서 성대가 찢어져라 소리를 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똘비가 있는 반대 방향에서 차가 한 대가 라이트가 켜지더니 그래도 출발을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네. 근데 똘비도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정말 잘 뛰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똘비가 10m, 15m 정도 앞에 와 있을 때 차가 자기 옆에 섰대요. 자기가 워낙 크게 소리를 막 지르니까 계속. 근데 차에서 운전석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데도 똘비는 안 멈추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운전석 문이 살짝 열리고 곧 이어서 조수석하고 뒷문짝 2개까지 한 번에 다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4명이 내리더래요, 차에서. 네.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인데 뭐 술 한잔하고 들어가는 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똘비가 한 명 같으면은 제끼고 가려고 생각했었나 모르겠는데 딱 가니까 문짝이 4개가 열리면서 사람이 4명이 내리니까 똘비가 바로 뒤로 돌아서더니 다시 반대 방향으로 뛰더래요, 그냥. 그래서 똘비는 도망가고 일단은 그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도 부르고 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안 건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소라고 얘기를 해봤자 경찰이 강제로 바로 그 집 문을 뜯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얘기만 듣고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장도 그래서 있어야 되니까. 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집을 조사를 하고 자기 피도 그 안에 있을 거고 네. 이러니까는 조사를 하는데 그 집 안에는 똘비에 수많은 지문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등록이 안 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지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입사지원서를 냈을 때 준 서류들을 검토를 해보면은 실종신고나 이런 거는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어찌됐건 부모 없이 혼자인 사람인데 경찰 쪽에서도 이 사람을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똘비가 도대체 뭔가 왜 그러냐면은 등록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건은 일단 미제 사건으로 끝나요. 똘비를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 그렇게 끝나고 6년이란 세월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까지 얘기해 줬는데 일단은 그냥 그쯤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TV를 보는데 뉴스가 나오더래요. 어떤 큰 사이비 단체에서 그 신도들이 이탈을 하는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신도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매장을 한 사건이 크게 방송에 나온 걸 이분이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예. 근데 이제 보통은 포커스가 교주한테 맞춰지거든요. 보통 이런 네네. 사건들은. 근데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는 교주 말고도 거기에 가담한 쉬운 얘기로 행동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줄줄이 딸려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뭘로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 딱 보고 똘비네 정확하게 알아보겠더래요. 예. 정확하게. 아, 똘비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경찰서에다 다시 전화를 했대요. 지금 방송 나온 저 사람이 내가 6년 전에 그 사건 접수를 해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 쪽에서는 알았다고 참고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본 사이비 교가 있었던 곳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위에 지방이고 예. 그리고
이분이 있었던 곳은 약간 이제 아래쪽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사이비 종교의 뭐 그 분교라고 해야 되나 밑에 있는 아, 그런 곳이었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사람이 제보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사를 하다 보니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네도 어찌됐건 조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있었고 교회 앞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일단은 그 몇 구의 백골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골이 발견이 됐는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서두에 똘비가 들어오고 몇 달 안 있다가 선배가 그냥 말없이 나가고 또 똘비가 그래서 뭐 자리를 잡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없이 나간 분의 백골이에요, 그게. 그것까지 다 밝혀진 것들이에요. 와. 그리고 그 말없이 나간 분이 그 사이비 거기에 가담을 하셨던 분이고, 예. 그래서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그 모든 사건의 정황이나 이쪽 종교 관련해가지고 방송 나온 거를 다 보면은 똘비라는 사람은 쉬운 얘기로 이 사이비 집단에서 키운 해결사인 거예요. 해결사.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들어봐도 왜 나를 아는 척했냐, 오늘 내가 여기를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뜨겠다, 이런 류의 통화를 한 거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매장에 그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사이비가 보통 바깥에서 그 사람들 보면은 티가 안 나잖아요, 보통은. 네. 알 수가 없는데 거기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해하려고 그 집단에서 보낸 해결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돌이켜 해보면 똘비가 살려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대요, 본인은. 일부러?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 똘비가 얼마든지 자기를 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그 비닐을 깔아놓고 한 거는 쉬운 얘기로 그래야 정리가 편할 거니까 그렇다 손 칠 수 있다 치더라도 현관 앞에서 몸싸움을 할 때나 자기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몇 번이고 똘비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던 걸로 자기는 기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똘비가 안 그랬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어찌됐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자기는 진심을 다해서 똘비를 챙겨줬는데 어쩌면은 그 진심이 똘비한테 닿아서 똘비가 망설인 거이지 않을까. 본인은 이제 와선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선뜻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지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 그쪽 지역에서 대표님이 그 말씀까지 전해주시는 걸 한뼘통으로 직접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크게 살붙이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전달을 해봤어요. 와. 진짜로 조그마한 정의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지만 말 그대로, 아니면 혹은 형님이 살아 돌아가서 그 사건을 좀 마무리해서 날 좀 네. 멈춰주세요, 좀 이런 의미도 있었을까? 너무 생각했나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야기를 아. 듣고 이제 사입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동네가 자기가 살아왔던 것도 맞고 어쩌면 자기 과거도 굳이 과거를 지어내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일을 갖고 네. 온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똘비가 자기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진심이 통하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은 털어놓은 거이지 않을까. 와.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일단은 이제 동네 꼬마님께서 어떤 종교인지 일부러 말씀도 안 하신 것 같고 보니까 굳이 얘기해서 지금 뭐 좋을 건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조금 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예. 이제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예. 같고. 와, 근데 진짜 숨 막혀요, 동네 꼬마님 이야기 자체가 항상 왜 이렇게 아이고. 숨이 막힌지 모르겠어. 나 이제 숨 쉬어요. 진짜로. 와, 예, 얘기가 어지러지래. 길어진 거 아닌가 싶네요. 저 하다 아니요. 보니까. 52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래. 진짜 그 마법 같아요. 신기해요, 이런 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동네 꼬마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숨 좀 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 좀 쉽시다, 여러분들. 진짜. 와. 그래요. 이런 사건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뭐 강력 사건 아니면 여러 가지 숨 막히는 사건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동네 꼬마님께서 숨 막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듣는 거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넘쳐나고 많아요. 네, 하지만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가 진짜 거기 있는 것 마냥 진짜 이야기를 너무 잘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동네 꼬마님이 연기가 되시잖아요. 이분이 뭔가 얘기할 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분이 또 자동차를 판매를 하시잖아요. 차 사러 왔는데 안 사시면 좀 그렇죠. 예, 이러면 안 살 수가 없어. 무섭잖아. 막 오버랩이 되는 거야, 시들무랑. 그러면 안 되는데 고객님 차 사러 왔죠. 근데 차만 이렇게 쑥 보고 나한테 말만 걸고 차 안 사셨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예, 계약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해야 되는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그만큼 연기를 잘하셨다라는 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